자, 4번부터는 이제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4번, 5번, 6번의 어휘 문제에서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문맥상 낱말이다. 그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말은 이 문제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독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단어 묻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글을 읽어서 이 단어가 이 글의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어휘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필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어휘가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결국 얘도 그래서 주제를 찾아서 문제를 푸셔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 지금 단어 실력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이 어휘 문제는. 그런데 그 지문의 내용을 전체를 다 이해했는지를 물어볼 때 주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제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주제문과 밀접한 빈칸을 만들어서 채울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순서를 막 허투루 놓고 제대로 글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할 수 있을 텐데 for novice에게는 초보자에게는요 to park car라고 해볼까요?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is easy 쉽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 지문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면 easy가 잘못됐다는 거 알겠죠? 초보자에게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일이 어떻다라고 해야 맞죠? 어렵다라고 해야 맞는데 그러면 easy라고 이렇게 해놓고 잘못된 걸 고치도록 유도를 하면 이거 내용상 잘못됐는데 라는 걸 파악하는 사람들이 이 어휘가 잘못됐음을 찾을 수 있는 거겠다. 그죠? 이 30번의 어휘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알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가는 말의 흐름이 반대로 가야 그래야 여기 있는 문맥상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갔죠? 지금 이대로 두면 문맥상 문제가 생겼잖아요. 초보자에게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맥이 잘못 흘러갔다라는 걸 물어보기에 어휘를 어떤 어휘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반대말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반대말을 떠올리지 못해도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건 discourage 같은 경우는 보면 discourage가 아니라 encourage가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거 생각하는 거 금방 되잖아요. 이런 건 쉽게 생각되지만 여기 있는 causing 같은 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단어의 반대말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 붙여버리면 돼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시겠죠? 이게 맞는 거 아닌지. 그 다음에 superstition은 좀 더 이상하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함부로 지르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 못 떠올렸을 뿐 실제로는 쉽게 떠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구 함부로 저질러 대지는 마세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 전에 얘기를 먼저 해놓고 가죠. 그래서 이 밑줄 그어져 있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직접 이거 반대말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지만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또는 그 단어의 정확한 반대말을 가리지 않아도 이 밑줄 그어져 있는 단어가 긍정적인 거였으면 얘를 부정적인 것으로 바꿔야 하는 건 아닌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왼쪽에 있는 놈을 또는 심지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는 않을지 또는 오르락 내리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정도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이 정도의 느낌이면 충분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만약에 단어를 못 찾아내겠거든. 와, 도대체 이 단어는 맥락을 잘 못 잡겠는데 싶으면 앞에다 뭘 붙여버리면 그냥 not을 붙이는 게 맞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게 해소가 돼요. 이도 저도 잘 안 되는 놈들은 대부분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출제자들이 이 대부분은요 반대말이 되는 경우가 다 뭐하고의 반대말이 되냐면 글의 주제하고 반대가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기에 가장 좋겠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주제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놈의 밑줄이 가는데 이게 수능 출제 매뉴얼에 보면 한 문장에 밑줄을 2개 못 긋게 되어 있어요. 야, 그러면 문장이 한 6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5개 정도가 적절하게 여러분의 어휘를 반대말로 돌려서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3개, 4개까지 만들어지는데 한두 개는 안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2개는 보기로 적절한데 3개가 보기로 안 적절하다. 그러면 그 지문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기가 4개 정도 적절한데 하나 정도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요 그냥 하나가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놈들이 나타나면
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결론을 내려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얘는 결국 필자의 주장을 방해하고 있는 필자의 주장과 반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단어를 찾는 놈이에요. 그래서 반대의 의미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 그냥 무작정 문제를 읽지 마시고 얘도 철저하게 글의 주제를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빈칸 문제나 그 다음에 순서삽입 문제 이런 것들도 지문을 읽고 나면 우리 앞에서 주제요지 제목에서 배웠던 것처럼 앞쪽에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찾아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사고하고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 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습관적으로 글의 주제가 뭐였는지 제목이 뭐였는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글을 읽는 능력들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니까. 단락이어서 전개 방식이 너무 단순하거든요. 복잡하게 안 가니까 자꾸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답은 찾으셨습니까? 자, 글의 키워드가 뭐였죠? 뭐에 관한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핵심어가 되죠? 네, 의식적 행동이 되는 거죠, 그죠? 의식은 머리 말고요. 뭐라고 그러죠? 행사의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식적 행동에 관한 얘기가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에서 또 뭐 하려는 미래의 일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식적 행동이 되는 거죠. 저 의식적 행동이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 인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더니 두 번째 문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B.F. 스키너라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뭐에 관해서 하겠어요? 인간이 아니라 동물들에게, 즉 피존을 가지고 뭘 연구하냐면 얘네들의 ritualistic behavior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글의 주제는 뭐였어요? 그래서 동물들의 ritualistic behavior가 나타나는 원인, 이해갔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 원인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데 내용이 반대로 흘러가는 놈이면 되는 거죠. 우연히 일치되었던, 페어링 되었던 그 행동이면 충분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우연히 일어났던 그 행동과 그 다음에 뭐죠? 이게 먹이를 주는 것이 페어링 된 게 이런 특정한 형태의 행동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글의 주제인데 주제문을 반대로 썼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오인 문제는 필자의 주장, 글의 주제하고 반대되는 놈으로 가는 보기에서 대부분 답이 결정이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보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로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ritualistic behavior이라고 하면 ritual이라는 말이 의식입니다. 제사 지내는 거 또는 종교의식 뭐 이런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식적 행동이 말이에요. 의식적인 행동이 이대로 의식도 되고 형용사로 의식의 의식적인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의식과 관련된 이란 말도 되고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형용사로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건 이제 좀 더 딱딱한 좀 문어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뭐 하도록 만들어진 의식적인 행동이냐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미래의 이벤트들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의식적인 행동은 is not limited, 제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에게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으면서 그래서 글의 주제가 잡혀야 돼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인간이 아닌 것들이 하는 ritualistic behavior에 관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 너무 쉽죠.
그래서 스키너의 아주 유명한 연구가 전형적인 연구인데 미신에 관한 연구네요. In the Pigeon에서의 비둘기에서의 미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죠.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1948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스키너라는 연구자가 왜 이렇게 침이 튀지? 스키너라는 연구자가 뭘 묘사하냐면 그 실험을 묘사했는데요. 그 실험에서 피전이 놓여졌어요. 상자 안에 놓여지게 됐죠. 상자에다 비둘기를 넣고 그리고 얘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뭐가 주어졌냐면 아주 작은 먹이 조각이 주어졌어요. 그다음에 once every 15 seconds니까 매 15분마다 한 번씩 작은 먹을 것들을 준 거죠. 작은 먹이를 줬는데 regardless of는 뭐뭐와는 관계없이라는 얘기잖아요. 뭐하고는 관계가 없냐면 이 비둘기들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매 15분마다 먹이를 하나씩 준 거죠. 자, 그래서 몇 분 뒤에 말입니다. 이랬더니 몇 분 뒤에 매 15초죠. 15초마다 계속 먹이를 하나씩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분이 지나자 새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작고 특이한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짓을 하느냐면 어떤 비둘기는 원을 그리면서 걸어 다니고요. 원 모양으로 걸어 다니는 비둘기도 있고 또 어떤 놈은 대가리를 업 앤 다운 움직이는 거죠. 왜 보세요? 동물은 대가리가 맞아요. 사람은 머리고 동물은 대가리잖아요. 아이씨, 구구생한테 물어보세요. and so on.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리를 움직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같은 각자의 의식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더니 이 비둘기는 보였는데 뭐처럼 보였냐면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얘들은 뭐라고 결론 지은 것 같냐면 자기들의 이 작은 루틴이 저 원을 그리며 걷는다든지 대가리를 위아래로 흔드는 게 이게 뭘 일으킨다? 이게 먹이의 릴리스가 내보내고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식이 먹이의 릴리스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설령 실제로는 there was no relationship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말입니다. whatsoever 이라는 말은 부사로 쓰기도 하고요. 부사로 쓰면 전혀 조금도라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이게 맞고요. 이거 말고 한정사나 대명사로 쓰이면 한정사나 대명사로 쓰이면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whatever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뭐라도 라는 말이 되죠. 이제 whatever 바로 아래 문장에 나옵니다. 사실 자기들이 그 행동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비둘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자, 그래서 이 연구자 스키너의 설명은요. For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 스키너의 설명은 was that 이런 거였는데 뭐였냐면 accident이라는 명사가 뭐죠? 예, 우연히 일어난 일이죠. 그죠? 우연히 일어난 일 사건을 acciden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ccidental이라고 명사 뒤에 AL 붙이면 형용사 되잖아요. accident 뒤에 형용사 만들었더니 우연한이라는 형용사가 됐죠. 자,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스키너의 설명은 뭐였냐면 우연한 페어링이 여러분이 그 이어폰이랑 전화기 페어링하는 그 페어링입니다. 원래 PAIR이 쌍, 짝 이런 뜻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the release of food 하고요. 그 다음에 early on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일찍이 이 food의 release하고 그 다음 with 뭘 페어링을 한 거냐면 이라고 해서 A와 그 다음에 B의 페어링이 되는 거예요. A하고 즉 초기에 음식이 나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새가 비둘기가 happen to라고 하면 얘가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야, 우연히 하게 되었던 이라는 여기까지네요. 하게 되었던 행동이 무엇이든 우연히 하게 되었던 그 행동과 먹이가 나오는 것을 우연하게 페어링하게 되는 거면 was enough 충분했던 거죠. 즉 비둘기가 자기가 마침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데 먹이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돌대가리 비둘기가 야 이게 원을 그리며 돌면 먹이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머리를 위아래로 헤드뱅잉을 하고 있는데 먹이가 뚝 떨어지니까 와 내가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면 먹이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연한 페어링이 A하고 자, 이 먹이가
초기 그 과정에서 초기에 먹이가 나오는 것하고 그다음 with 뭐가 페어링이 됐냐면 그 새가 우연히 하고 있던 그 무엇과 페어링이 된 게 이게 아주 충분하게 강화시켜 줬다는 거죠. 자, 뭘 강화시키게 됐냐면 그 특정한 형태의 활동을 강화하게 됐다는 거죠. 이 단어는 안 어려운데 잘 보세요. 다시 안으로 힘을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시키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자, 이 자리가 지금 reinforce라고 안 돼 있고 출제자들이 원래 봤을 때는 reinforce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흐름에 반대되는 단어를 고른 거겠죠? 그래서 꼭 딱 이게 반대말이야 라는 걸 찾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맥락상 반대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이 영향을 끼친 건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discourage가 있는 부분을 정답으로 택하면 되겠죠. 카고 컬트라는 게 있어요. 얘가 수능에 2번 나왔었죠. 지금 여기에 관한 얘기를 이걸 카고 컬트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적화숭배라고 하기도 하고 쉽게 화물숭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연구가 이제 왜 이루어졌던 거냐면 대체로 또 말 잘못하면 종교 있는 사람들 또 뭐라고 하는데 이게 종교의 기원이나 이런 것을 유래하던 그 연구하던 과정에서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해보다가 우연히 이 남태평양에 있는 몇몇 지역의 사람들이 헤드폰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막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게 뭔가 봤더니 이 2차 대전 때 미군 비행기가 그 섬에 착륙을 하면서 내려갖고는 그 뭐 이상한 애들이 저처럼 생긴 애들이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나 같은 애들이 이상 옷도 안 입고 막 돌아다니니까 걔들한테 막 이상한 맛있는 것도 주고 처음 먹어봤는데 이 막 뭐지? 두쫑쿠 이런 게 막 나오고 애들이 이제 먹고 막 맛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평소 때 못 보던 이상한 고기 육포 같은 거요. 막 이런 것들 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상한 문물들을 막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옛날 부족에 전해 내려오던 미신에 후에 너의 조상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뭘 나눠줄 거니 뭐 이런 말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활주로 비슷한 걸 그려놓고 그리고 이상한 비행기 모양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미군 그 조종사들이 쓰고 있던 헤드셋 같은 모양을 막 여기다 덮어 쓰고 하늘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서 걔네들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걸 보고 화물숭배라고 하거든요. 그걸 동물에게서 찾은 연구가 되는 거죠. 얘하고 관련된 게 수능에 2번이나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챙겨 두시라고 그랬어요. 특히 수능 특강 보다가 나오면 저런 놈들이 수능 특강에 나오는 것들이 내용이 연계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용어들이 그냥 연계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수능 특강 여러분이 오래 공부하시다가 나올 때 빼먹지 말고 챙겨보시고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뭐 저런 거 하지 말고 잘 챙겨서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어서 한번 가보시죠. 지문이 좀 어렵습니다. 5번 먼저 풀어보시죠.
좀 어렵나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뭐 어려운 거 계속 쳐다본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같이 봅시다. 그래 주제를 자꾸 찾으려고 해보세요. 그래 첫 번째 문장 주제문 맞죠? 단정적 진술이잖아요. 나의 주장은 내려가서 뒤집는 경우 없다고 그랬죠. 야 원규는 잘생겼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내려가서 다시 보니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장하면 내려가서 뭐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논증하고 추가 진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요거 생수하고 비교를 해보니 그 수치가요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가 부당한 걸 보여주냐면 공적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 게 생수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비용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는 생수를 만들어내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작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읽어가면서 그와 내용이 반대로 가는지 아닌지를 잘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on 떼버리면 너무 쉽죠? on 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지 않는지. 2번은 de 떼버리면 되겠죠? 반대말의 접두사니까. 3번 듀얼 좀 이상해 보인다 그죠? 이런 거 답 쓰면 대학도 이상한 데 갑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보니 어디에 있어요? fit이라는 말은 거꾸로 unfit 붙여보면 되겠죠? 이게 맞는 것 아닌지. 마지막 5번은 undermine은 부정적인 거죠. 훼손당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이거 플러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군요. 이 차이나나 이스트에이시아의 국가들이 이 뭘 하는 거냐면 공적인 비용을 이용해서 생수에다가 돈을 쳐부으려고 하는 건데 그때 이 사람들이 주장이 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도시의 수도가 인간이 마시기에는 적절해 라고 얘기하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인간이 마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거니 4번 자리를 fit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그 반대에 해당되는 unfit으로 바꿔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figure이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네요. 자, figure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인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이 인물의 모양이나 형체를 나타내는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사람의 모습이나 형체. 그래서 이 모습이나 형체의 인형을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이 figure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거 말고 전혀 상관없이 수치, 숫자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지문에서 지금 요 단어가 쓰인 거죠. 자, 그러면 숫자인데 어떤 숫자냐면 관련된 숫자네요. 뭐랑 관련이 되었냐면 comparative cost면 비교 비용이네요. 상대적 비용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bottled water에 즉 bottled water란 건 병에 담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삼다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수라고 부르는 이 bottled water의 비교 비용과 관련된 수치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수치가 뭘 보여주냐면 just how unacceptable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가 그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가 라는 이시 소위 우리가 흔히 가주어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냐면 for public money가 공적 비용이 공공의 자금이 to be spent 쓰여지는 거죠. 어디에? 생수에 쓰여지는 게 도대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1리터에 36센트예요. 1리터에 36센트여서 탭 워터가 탭이 수도꼭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수돗물입니다. 자, 수돗물이 무려 141배라는 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141배나 더 싸거든요. 뭐보다 그러냐면 가장 많이 팔리는 유럽의 미네랄 워터에 비해서 쉽게 에비앙에 비해서 141배나 싸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돗물이. 그러니 141배나 싼데 공적 비용을 생수에다 쳐박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주제를 놓지 않고 가야 글을 쉽게 봅니다. 그 다음에 arguably라고 하면 논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틀림없이 확실히 이런 얘기죠. 야, 틀림없이 the cost of producing bottled water의 비용이 말이에요. 즉 생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can be borne 날 수 있거든요. 아니, 누구는 날 수 있냐면 서구의 산업화된 국가들, 즉 서양의 선진국들은 할 수 있는 거겠죠. bear이라는 단어가 과거형이 bore로 변하고요.
과거 분사가 born으로 쓰는 놈도 있고 과거 분사가 born e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한 가지 모양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둘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표정이 또 저 새끼 저것도 모르는갑다 이런 표정이. 알았어 가르쳐 줄게요. 이게 어떤 무언가를 나타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내다, 결과를 가져오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하나 또 뭐 있죠? 1번 이런 뜻이 있고 2번 뭐가 있어요? 참다, 견디다 라는 뜻이 있죠. 고음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혼자서 고음 또 과거고음, 과거분사고음 이러지 말고요. 본을 언제만 쓰는 거냐면 이 모양이 일반적으로 ed형일 때 이 위에 본을 써요. 근데 어떤 때 아래 걸 쓰는 거냐면 이 모양은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씁니다. bed가 뒤에 by가 있을 때, by가 없으면 위에 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have ed일 때는 아래 모양을 씁니다. 몰라야 되겠죠, 그죠? 몰라도 돼서 몰라도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난 여러분 성적이 더 의심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요, by가 있어서 이 자리에 e가 있는 겁니다. by 없으면 수동이라도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은 견딜 수 있는 비용이죠. 우리는 생수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 마음의 고향 필리핀이면 생수가 먹어지겠습니까? 이게 그 비용이 감당이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관점에서 보면 어떤 관점이에요? Middle Income Country니까 중간 소득의 국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 멕시코 같은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 가격은 disproportionately하게 높은 거거든요. 자, 만약에 모르면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뭐만 남으면 되죠? high만 남으면 됩니다. 부사가 형용사를 꾸밀 때 이 부사는 양이나 정도, 느낌을 바꿀 수는 있지만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죠. 부정어만 아니라면, 근데 부정어는 여러분 모르는 거 없잖아요. 부정어는 반대말, 그 부정어는 나 아니까 부정어만 아니라면 사실 부사는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인 거지 문장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사를 모르겠거든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자, proportion이라는 말은요. proportion이라는 말이 portion이 몫이잖아요. 그 몫을 앞에 내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앞에 pro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이게 비율 정도 되거든요. 그럼 proportion에다가 ate 붙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명사에다가 at 붙였으니까 얘는 뭐 만든 거예요? 형용사가 만들어진 거죠. 비율이 맞는, 그러면 균형 잡힌, 적절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갈 수 있겠죠, 단어? 파생어까지 일일이 외우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용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 앞에다가 지금 뭘 붙여버렸어요? this가 붙였으니까 얘는 불균형하게, 말도 안 되게 부적절하게 높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이 가격은 이게 이런 나라, 멕시코 같은 나라들로만 가도 이 생수 가격이란 건 이거 너무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it's worrying that 걱정이 되죠. 어떤 걱정이 되냐면 이 생수의 확산이 뭐 할 수 있다? 아까 induce 안으로 데리고 가다 뭐라고 그랬죠? 유도하답니다. 이 유도하다가 추론에 쓰이면 무슨 추론? 얘는 귀납 추론이 되는 거예요. 명사인 induction이 귀납 추론, deduction이 연역 추론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지자체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시의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시당국이 이렇게 된 거죠. 시당국이 행정당국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시당국을 유도합니다. In developing nation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행정당국이 emphasize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뭘 무시하게 만드냐면 가볍게 여기가 만들어 버리는 건데 공적 그다음에 식수를요. 공공의 식수의 provision이라는 말은 제공이잖아요. provide의 명사형이에요. provision은 근데 그거 말고도 vision, 눈에 보이는 걸 나타내는 말로 해서 전망이라는 단어도 되는데 그거 말고 여기서는 식수 전망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얘는 provide라는 제공하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 식수의 제공의 가치를 낮추도록 유도하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요. 그 다음에 involve를 하게 되는데 involve라고 하면 이제 수반하다,
관련되다, 포함하다. 대충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이 관련된 문제는 뭐를 수반하게 되냐면 아주 급속한 듀얼 워트 파이브의 확산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어디에서 그러냐면 차이나나 그 다음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러고 있죠. 듀얼 워터 파이프는 수도를 두 개로 보내는 거네요. 하나는 그래서 기존 수도, 하나는요 쉽게 생수를 보내는 거죠. 정수된 물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한 나라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물이 우리는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방 기반이 우리는 화강암이랑 이런 거 기반으로 돼 있어서 그냥 물을 마셔도 되는데 대부분 유라시아 대륙의 땅들이 전부 석회암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석회 가루가 묻어서 나와서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유럽 가면 물 안 먹잖아요, 애들. 수돗물 못 먹고 생수 사 먹는 게 좀 심한 집안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하기에도 부적절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데 중에 괌이나 사이판 이런데 다음에 혹시 또 놀러 가게 되거든 물을 한번 욕조에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 1시간쯤 지나면 밑에 석회 가루가 잡혀요, 손에. 그 먹으면 쌌겠죠, 안에. 그리고 짧은 생을 화끈하게 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무조건 물을 이제 사다 먹어야 되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뭐 생수가 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는 건데 근데 얘네들은 그런데 식수에 대한 공급을 외면하고 뭘 하냐면 물 장사를 하는 거죠. 국가가 공적 비용으로 물 장사를 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는 나라들이 꽤 있죠. 제 마음의 고향 필리핀도 그래서 도시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버스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중교통이 없거든요. 여러분 버스 없는 나라 많아요. 생각보다. 지하철 없는 나라도 많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중교통이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가격까지 싸서. 제가 이 동네에서는 안 타봤는데 서울은 겨울에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 정수 안에 난방 들어오는 데도 있고 히터 깔려있는 버스 정수 의자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몇 분 뒤에 도착한다면 이런 거 써있고 여름에 에어컨 짱짱하게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미쳐버리죠. 지하철은 좀 깨끗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유럽에 지하철 타봐요. 욕 나옵니다. 진짜 더러워서 욕 나옵니다. 더러워서. 프랑스 이런 데는 여러분 이거 밤 되면 이 학원 밑에 가면 막 쓰레기 쌓여 있잖아요. 지하철 여관이 그래요. 지하철 열리는 문 앞에 플랫폼 저 구석에 쓰레기 봉투 쌓여 있고 토해놓은 거 오물에 걔네들이 그래서 한국 지하철 보면 완전 맛이 쭉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보다 대만이나 이런 데가 더 깨끗해요.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더 깨끗한 건 우리가 오래됐잖아요. 서울은 벌써 한 60년 됐으니까 지하철 다니기 시작한 지. 그래서 좀 노후된 건 있지만 프랑스는 저 몰라갖고 못 내렸다니까 지하철 문이 수동이에요. 레바 내리고 열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안 열려갖고 못 내렸습니다. 근데 필리핀 이런 데는 대중교통이 없는데 버스나 이런 걸 공적 자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버스는 정부가 돈을 대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버스에서 무조건 적자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대줘서 버스에서 흑자를 보게 만드는 건데 필리핀 마닐라는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위에다가 도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데 쉽게 톨비가 가서 1시간 좀 돌다 내려오면 한 10,000원 내는데요. 필리핀의 호텔리어들 한 달 월급이 30만 원임을 생각하면 그 10,000원은 낼 수 없는 돈이에요. 경찰관들 한 달 월급이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뭐 5,000원 10,000원 내고 위에 도로로 올라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밑에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 길 막히고 다니고 저 같은 사람이 위에 올라와서 여유 있게 다니고 생각보다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전기세 싸잖아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전기세 4-5배 비쌉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전기를 못 쓰니까 도전을 해요. 챔피언에 도전하는 그 도전 말고 전기를 훔치는 도전. 그래갖고 한 마을이 전봇대에서 전기선을 끌어와요. 그거 하다가 죽는 애들이 1년에 몇백 명이에요. 그러면 그 잽싸게 전선을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온 마을이 전기를 하룻밤 막 할 수 있는 거 다 쓰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야, 그게 진짜 웃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필리핀의 레지던스 가보시면 계약할 때 전기세를 따로 계약하는 레지던스들이 되게 많아요.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좋은 호텔은 그냥 전기세가 포함인데 아닌 경우는 한 달 렌트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길게 쓰는 경우는 그러면 전기세, 물세를 따로 내는 경우들도 많아요. 수도세도 우리보다 몇 배 비싸요. 그래서 그게 안 씻고 다니잖아요, 애들이. 못 씻고 다니고 돈 없어서. 불쌍하죠. 그래서 걔들 호텔에 취업하는 게 꿈인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시원하죠. 샤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거,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축복으로 여겨야죠. 아, 갑자기 내 고향 필리핀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얘네들이 그래서 말 이상한 얘기가 너무 오래 길어졌어요. 듀얼 워터 파이프 시스템을 확산을 이렇게 수반하게 되는데, 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On the basis of라고 하면 얘가 무엇을 바탕으로, 토대로라는 말 아닙니까? assumption이라고 하면 가정, 추정이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생각이라고 해요. 자,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데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하냐면 표준적인 그런 도시의 훅합이 수도 연결부인데 그냥 수도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 스탠다드한 이런 도시의 수도는 어울리지 않아. 뭐하기에는 인간의 섭취에는 어울리지 않아. 라는 걸 바탕으로요. 자, consume이라는 단어는 소비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외우지만 예, 소비하다 말고 섭취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섭취하다라고 될 때 뒤에 칼로리가 오는 건 좀 조심하십시오. 근데 뭐 칼로리뿐만 음식이 와도 그냥 섭취하다라고 하세요. 네, 예를 들어 사과 10개를 소비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냥 먹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몸무게가 0.1톤이라 살을 빼려고 그 다음에 100칼로리를 그 다음에 소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뒤에 칼로리가 붙으면 이건 먹은 겁니다. 이해가 갔죠? 그래서 얘는 칼로리가 붙었을 때는 소비하다라고 해석하면 얘 진짜 뜻하고 반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됐을 때는 꼭 조심해서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인간의 섭취에는 어울리지 않아 라는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자들이 아주 빠르게 가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추가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개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죠. 바이 뭘로? 여기서 개발이라는 건 뭐예요? 듀얼 워터 파이프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냐면 별개의 퓨어 워터 스플라이 라인을, 즉 정수된 물의 공급 라인을 만드는 걸로, 이게 별도의 분리된 이런 얘기죠. 자, 이걸 만드는 걸로 자신의 일의 가치를 보태고 있죠. 근데 사실은 가치가 아니고 이익을 보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great cost,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누구에게 물리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물리고 있는 거죠. 괄호는 안 중요한 얘기겠죠. 빼도 됩니다. 그냥 빼버려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양쪽 커마로 들어간 놈, 양쪽 하이픈으로 들어간 놈, 괄호로 들어간 놈. 얘네들은 삽입되어 있는 뭐예요? 독립성분이라 위치를 따로 옮겨 해석해도 좋고 좀 더 아닌 경우는 그냥 빼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은 잘 읽으면 이해가 되면 너무 보탬이 되고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양념 같은 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what's more,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the greater the spread of such system이, 자, 소위 더 비교급 나온 거죠. 더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더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시스템의 확산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 도시의 식수 공급은요, 도시의 식수 공급은 괄호 어쩌자고요? 그냥 넘어가 버립시다. 도시의 식수 공급은 is undermined니까 더 많이 훼손되게 되는 거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mine이라는 단어 배우지 않았습니까? 명사로 뭐였죠? 도표에 나왔었는데 리튬 마인이라고 해서 광물이라고 나왔잖아요. 아, 애들 머리가 광물 같아. 그 다음에 이게 마인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뒤에 주로 S가 붙어서 뭘로도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광산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동사로 되면 마인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채굴하다, 캐내다 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undermine이면 어디를 캐낸 거예요? 뿌리를 캐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망가뜨리다, 훼손시키다 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외울 수 있겠죠? undermine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넣어도 돼요. 자, 얘네가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면 광범위한 교차 보조금에, 크로스 보조금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extensive라는 형용사가 광범위한입니다. 주로 어디에 의지를 하고 있냐면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보조금, 그 다음에 또는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이런 광범위한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드링킹 워터 시스템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수물만 그냥 먹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되면 드링킹 워터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번 과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한번 풀어볼까요? 주제를 생각하면서 푸세요. 주제를 생각하면서. 역시 그래 주제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소위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국적 기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 가서 부리는 행패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지문을 한번 쭉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concentration이라고 하면 집중, 집약이 되겠네요. 다 모이는 거니까. large scale economic activity면 대규모 경제 활동의 집중이 result in이라고 하면 얘가 무엇을 일으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규모 경제 활동의 집중이 무엇을 일으키냐면 이 다국적 기업의 형성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얘네들은 이 다국적 기업들은 have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의 본사를 가지고 있어요. 헤드쿼터가 본사 또는 본부라는 뜻으로 쓰는 거고, 그럼 얘네들의 지사 지점은 뭐라고 그러냐면 브랜치라고 그럽니다. 지사도 되고 뭐 지점도 되고. in one country의 한 나라의 본사를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의 상업 활동은 commercial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상업의라는 뜻이죠. 명사가 되면 광고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얘네들의 상업 활동은 이루어지는데 throughout이라는 말은 전체잖아요. 시간도 되고 공간도 돼요. 시간이면 내내라고 하면 되고 공간이면 저녁에라고 하면 되니까 전 세계에서 얘네들의 활동은 이루어지죠. 뭐 다국적 기업이 여러분 뭔지는 아시니까. 자, 그럴 때 인센티브는요, for them 얘네들이 to do this 이것을 할 수 있는, 자, 얘네들이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하는 그 동기는, 그 힘은 include 이것을 포함하는데 뭐냐면 접근이죠. 얘네들이 본사를 하나 두고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상업 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이것을 하는 인센티브가, 이걸 하도록 만드는 동기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1번 접근이 있고요. raw material이라고 하면 원료입니다. 원료에 대한 접근이 한 가지 이유가 되죠. and 그리고 in the case of firms 회사의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냐면 제3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값싼 노동력의 이용이 또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거겠죠. 뭐 이용 가능성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런 다국적 회사들은요, 뭐 쉽게 코카콜라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국적 회사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considerable이라고 하면 상당한이라는 얘기예요. 자, 얘네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뭐에 끼치는 거냐면 운영에 끼치죠. of the government of the countries, 나라 정부의, 그 다음에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어떤 나라인 거냐면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의 그 정부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거죠. thereby-라는 말은 그래서라는 얘기예요. whereby-도 있거든요. 문법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차이는 whereby-는 관계사여서 뒤에 동사를 데리고 올 수 있고 thereby-는 그냥 부사예요. 그래서 얘는 동사를 데리고 다니고 이런 건 못합니다. 자, 그래서 undermine 또 나왔네요. 그래서 훼손하게 되는데 뭘 훼손하게 되냐면 경제적,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나라들의, 자기들이 진출해 있는 나라들의 정치에 간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부에 간섭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in return이라고 하면 보답으로, 보상으로라는 얘기거든요. for 뭐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냐면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수익을 제공해 주는 거죠. revenue라는 단어가 수익, 소득인데 주로 세입에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소득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derive from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나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taxing their operation, 지네들의 운영에, 자기들의 기업 운영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서 나오는, 그 나라에서 일을 하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금에서 나오는 소득이나 그 다음에 또는 자기들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 다국적 기업들은 요구하는 거죠. 뭘 요구하냐면 concession이라는 단어는 특혜입니다. 특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From government, 정부로부터의 특혜를 요구하는데 as the price니까 뭐에 대한 대가로가 된 거겠죠. For 뭐에 대한 대가냐면 그 나라에서의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 정부로부터의 특혜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may seek, 찾을 수 있거든요. 뭘 찾냐면 direct, 직접적인, 그 다음에 또는 간접적인 통제권을 추구할 수도 있는 거죠. over이 뭐뭐에 대한 거잖아요. 뭐에 대한 거냐면 이 나라의 정치 제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런 통제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왜 그 나라 정부에 개입을 하려고 하냐면 정부 정책이 comparable이라는 단어는 일치하는, 그 다음에 양립하는 이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바꾸어 넣어도 되는, 그게 양립하는 거죠. 호환되는 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주로 뭐 컴퓨터 같은 데서는 호환되는 이라고 쓰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정책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더 좋겠죠. 이 정부 정책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네요. 뭐하고 일치하도록 만드는 거냐면 자기 회사의 요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일치하도록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 제도에 대한 직간접적 통제를 추구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충돌하게 되면, conflict라는 단어가 충돌하고 대립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충돌하게 되면 그 정부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되는데, 자, 과테말라를 예를 들면 대통령이었던 자코 아르벤스가 자케로 아르벤스의 쿼럴, 싸움이, 얘가 주어군요. 싸움, 투쟁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오냐면 미국의 과일 회사와의 과테말라 대통령의 싸움이 그 다음에 result in 무엇을 일으켰네요. 얘가 뭘 가지고 왔냐면 교체를 가지고 왔죠. 뭐에 의했냐면 미국의 back이라는 단어가 뒤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밀어주고 지지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니까 back라고 하면 지지받는, 후원받는 이라는 말이 돼요. 자, 미국의 지지를 받는 군사정부에 의해서 1954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미국은 자기네들 역사 250년 내내 저렇게 깡패짓입니다. 최근에도 한 건 하셨죠, 그죠? 베네수엘라 와가지고 그래 한 건 하셨잖아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을 쳐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체포를 해오다니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5가까지 전체 마쳤습니다.